토끼 풀꽃과 돌아오지 못한 청춘들. 어느 7월의 하루, 한 노신사가 이곳 현충원에 묻힌 전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미안하네, 동무야. 너희들은 청춘의 순간도 누리지 못한 채 한 줌의 흙이 되어 이곳에 묻혀 있으니 말일세. 이 세상 광영을 다 맛본 내가 너희들 곁에 누워도 미안할 참인데 날 저위 장군 묘역에다 떨궈 버리겠다는군. 청춘이었던 너희들의 희생이 정녕 가장 값지고도 귀하거늘 죽어서도 쫄병으로 여기다니 정말 미안하네. 토끼 풀꽃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보셨더라도 아마 무심하게 지나쳤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토끼 풀꽃을 그냥 하찮은 들풀이라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그 꽃이 얼마나 이쁜지 아시나요? 토끼 풀꽃은 나비 모양의 아주 작은 흰 꽃들이 꽃대 끝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은 시든 다음에도 꽃대에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지금부터 토끼 풀꽃과 관련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토끼 풀꽃과 돌아오지 못한 청춘들. 7월의 여름, 노인은 낙동강과 멀지 않은 낮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 노인의 손에는 막걸리 한 통이 들려 있었지요. 힘겹게 언덕에 오른 노인은 주변을 살피고는 이내 막걸리를 이곳저곳에 흩뜨려서 뿌렸습니다. 그곳에는 토끼 풀꽃이 피어난 토끼 풀밭이 있었습니다. 이 언덕은 6.25가 발발한 후 얼마 되지 않은 1950년 7월 격렬한 교전이 벌어진 곳이었지요. 10대의 이 노인과 그의 동무들이 이곳에서 함께 전투를 치른 곳이기도 하였지요. 당시 소년이었던 노인은 이곳에 많은 동물을 땅에 묻고는 홀로 살아남아 떠났습니다. 노인은 이곳 어딘가에 묻혀 있을 전우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무들아, 내년에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여간 잘들 쉬시게나. 노인은 토끼 풀밭에서 잠시 땀을 식히고는 다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오래전 노인은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손은 조그만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청년은 멋진 장년의 신사가 되었지요. 그는 이제 자신의 키보다 훌쩍 커버린 두 아이의 팔짱을 끼고 이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이 신사는 백발의 중후한 노신사가 되어 다시 어린 손주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이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분의 손에는 막걸리 한 통이 들려 있었지요. 그리고 언덕에서 항상 토끼 풀꽃이 피어 있는 곳을 찾으셨지요. 세월은 또다시 무심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이제 이 신사는 어느덧 병상에 누워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노인은 6.25 동란을 겪으며 많은 공훈도 세우고 그 후 장가도 가고 자식도 생기고 장군도 되었지요. 전역 후에는 자신의 회사를 세워 성공한 기업가로서 존경도 받았습니다. 회한이 전혀 없겠으랴마는 노인의 마지막 시간은 참으로 평화로웠지요. 어느 날 한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예전에 함께 갔었던 그 언덕에 관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걸리를 하필이면 왜 토끼 풀꽃에 뿌리셨어요? 그건 토끼 풀꽃이 있는 곳에 할아버지와 함께 싸운 동무이자 전우들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서야. 근데 토끼 풀은 정해진 곳에 자라지 않잖아요. 할아버지 동무들이 그곳 어디에 묻혔는지 할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토끼 풀꽃을 한번 들여다보려무나. 그곳에는 마치 작은 영혼들이 나비가 되어 모여 있는 것 같더구나. 하지만 날지도 못하고 움츠려 있는 나비의 모습이 꼭 내 동무들의 영혼인 것 같아 보였단다. 후덥지근한 7월의 어느 날, 노인은 시원한 나무 아래에서 휠체어를 탄 채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진동하는 포탄 터지는 소리와 총소리에 노인은 깜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교복 차림의 고등학교 동무가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녀올게. 우리는 꼭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그 동무는 지원을 요청하러 용감하게 참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동무 덕에 노인과 다른 전우들은 그곳 격렬한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동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노인에게 마치 엊그저께 벌어진 일인 양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노인은 가쁜 호흡을 진정시키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노인의 귀에 다시 난무하는 포성과 따발총 소리 그리고 소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고 있던 눈을 뜨자 노인은 10대의 젊은 병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그의 곁으로 한 전우가 다가와 외쳤습니다. 질탄을 가져왔어. 다른 소대원에게도 전달하고 올게. 그 후 치열한 전투가 이틀 밤낮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겠다던 그 전우는 영영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전우의 얼굴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는 노인과 학교를 함께 다닌 단짝 동무였지요. 그 동무는 함께 입대하기 전 10대의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동무야, 우린 꼭 살아남아 멋지게 살자. 노인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는 노인에게 40대의 멋진 신사 두 분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동무야, 너는 우리가 죽은 줄 알았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병아엘 거기엔 왜 앉아있는 거야? 자, 일어나 우리 함께 나가세나. 3명의 40대 신사는 주점에 앉아 막걸리 잔을 함께 부딪히며 떠들썩하게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노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동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노인은 두 동무에게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동차 정비소를 하다가 이제 국산 자동차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 또 다른 동무가 말했습니다. 나야, 내 꿈대로 됐지. 우리 모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다 아이가. 너희들 그거 알아? 요즘 애들 진짜 말 안 듣는다.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달라. 달라도 많이 달라. 한 동무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니라도 살아남아 아들, 딸 잘 낳고 잘 키웠으니 됐다. 그러고 아까 보니까 열심히 잘 살았대. 또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동무야, 너라도 살아남아줘서 우리도 고맙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감은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노인은 손주들의 부축을 받으며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학도병이었던 전사한 동무가 무명용사의 탑 앞에서 노인을 맞이하였습니다. 노인은 동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누군지 밝힐 수 없어 이곳에 모셔놓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무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동무도 있고 우리 또래들이 많아 외롭지 않아. 노인은 교사가 꿈이었던 동무의 묘지로 갔습니다. 전사했을 때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던 동무가 노인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동무야, 미안해하지 마라. 너는 우리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러면 됐어.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곧 저 위에 있는 장군 묘역에 묻힐 예정일세. 미안하네, 동무야. 너희들은 청춘의 순간도 누리지 못한 채 한 줌의 흙이 되어 이곳에 묻혀 있으니 말일세. 이 세상 광영을 다 맛본 내가 너희들 곁에 누워도 미안할 참인데 날 저위 장군 묘역에다 떨궈 버리겠다는군.
청춘이었던 너희들의 희생이 정녕 가장 값지고 귀하거늘 죽어서도 쫄병으로 여기다니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하지 마라, 동무야. 그래도 내가 찾은 토끼 풀꽃 덕분에 매년 여기에 없는 동무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나? 내년에는 우리와 함께 다른 동무들을 찾아감세.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귀신이 무슨 계급장이 있냐? 걱정하지 마라. 널 장군으로 대할 귀신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일세. 며칠 후 노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이 남긴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는 모든 광영은 다 누렸다. 무엇보다 훌륭하게 성장하는 너희들을 지켜보았다. 이런 나에게 무슨 영광이 더 필요하겠느냐. 나를 동무 곁에 묻어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족은 이 노병의 유언을 그대로 따라야 할지 논의하였습니다. 장군이었던 노병은 이곳 현충원에 모셔졌습니다. 그의 묘지가 어디에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병은 20대 초반의 앳된 모습으로 동무들을 만나러 갔기 때문이었지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노인의 가족은 토끼 풀꽃이 핀 풀밭에 10대와 20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0년대 교복이나 군복 차림의 그들은 걸어오는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신병이 빠져가지고는 어쭈 걸어오고 있는 거야? 안 뛰지. 뛰어 빨랑빨랑. 그리고는 모두 함께 웃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병의 부인은 손주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들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노인이나 어른이나 군복만 입혀놓으면 철딱선이 없는 애로 변하니. 아이고, 모처럼 동무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꾸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토끼풀의 다른 이름은 클로버인 것은 아시나요? 내 입 클로버를 찾게 되면 이제 청춘의 나이에 산화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려 합니다. 나의 모든 행운도 그들의 희생 덕분이었다고요. 토끼풀 꽃잎도 이제는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봬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